2004년 2월 9일 미국 뉴햄프셔주 하버힐의 외딴 112번 국도변에서 발생한 모라 머레이 실종 사건은 목격자의 증언과 경찰의 출동 타임라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실제 미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조각의 유류품이나 신체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 영어권 최대의 실종 미스터리로 분류됩니다.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미국 연방수사국과 뉴햄프셔주 검찰청, 미제 사건 전담반이 현재까지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 실존 수사 기록입니다. 피해자인 모라 머레이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아머스트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21세의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웨스트포인트 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후 간호학으로 전공을 바꾼 인재였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육상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종 직전 그녀의 행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2월 9일 오후 1시경, 모라는 대학교 교수들과 직장 상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여 일주일 동안 수업과 근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후 조사 결과 당시 머레이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는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발송한 직후 모라는 학교 근처의 현금 자동입 출금기에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의 대부분인 $280를 인출했습니다. 이어 인근 주류점에 들러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과 와인 등을 다량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1996년형 검은색 3톤 차량을 몰고 캠퍼스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 그녀는 컴퓨터를 이용해 뉴햄프셔주 화이트 마운틴 지역의 콘도 및 숙박업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실제 예약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학교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북쪽의 외딴 산악지대로 급히 향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29분경 뉴햄프셔주 하버힐 지역의 112번 국도 급커브 구간에서 모라의 차량이 도로변에 눈둑과 나무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가로등이 전혀 없어 매우 어두웠고 평소 차량 통행이 극히 드문 외진 시골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굉음을 들은 인근 주민 페이스 마로가 창밖을 내다보았고 운전석 주변을 서성이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목격한 뒤 경찰과 긴급 구조대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사건의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 도로를 지나 퇴근하던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치 에수드가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있던 모라 머레이에게 다가가 몸 상태를 물었고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모라는 에어백이 터진 차 안에서 다소 부상을 입은 듯 보였으나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기사에게 사설 보험사에 이미 연락을 취했으니 괜찮다며 조력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산악 지역은 전파가 통하지 않는 휴대전화 서비스 음영 지역이었기에 보험사에 연락했다는 모라의 말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녀의 거절에 차를 몰고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집 전화를 이용해 저녁 7시 42분에 긴급 구조대에 추가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하버힐 소속 경찰관 세실 스미스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7시 46분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모라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난 지 불과 7분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사고 차량의 문은 잠겨 있었고 운전자 모라 머레이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그녀가 구입한 술병들이 열려 있었고 뒷좌석에는 그녀의 옷가지와 간호학 교과서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신용카드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직후 주경찰과 수색대가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겨울철이라 눈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수풀이나 산속으로 걸어 도망쳤다면 뚜렷한 발자국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대원들이 도로 반경수 킬로미터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라가 눈밭을 걸어 나간 발자국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투입한 수색견들 역시 차량 문 앞 반경 약 3m 지점에서 모라의 냄새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추적견이 특정 지점에서 냄새를 잃었다는 증거는 그녀가 스스로 걸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도로 위를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탑승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핵심 단서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시간대인 저녁 7시 35분부터 7시 45분 사이에 해당 국도를 통과한 모든 차량을 추적하고 주변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버스 기사 역시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뉴햄프셔주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이 아닌 타살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로 전환하여 수사를 지속해왔습니다. 금융 자산 유통 흐름도 정밀하게 추적했으나 실종 당일 오후에 인출된 $280 이후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신용카드와 데비카드는 단 한 차례도 국내외 결제 시스템에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기지국 신호 역시 실종 당일 저녁 이후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분리되었거나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기지국과의 주기적 신호 교환이 끊긴 것입니다. 경찰은 모라 머레이의 실종 직전 심리 상태도 데이터화했습니다. 실종 사흘 전인 2월 6일 새벽, 그녀는 대학 기숙사에서 근무하던 중 정체불명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다는 동료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의 언니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통화 내역을 추적했으나 공중전화를 이용한 발신이어서 발신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녀의 시신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나 휴대전화 신호, 심지어 옷까지 한 조각조차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타임라인 기록과 물리적 밀실을 연상케 하는 눈밭의 증거 공백으로 인해 모라 머레이 실종 사건은 전 세계 범죄학자들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이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과 주경찰이 공식 보관 중인 사건 파일과 긴급전화 오디오 기록에 따르면 하버힐 경찰서 소속 수사팀은 사건 당일부터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수색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사고 지점인 112번 국도 화이트 마운틴 국립산림지 경계구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장되었으며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를 탑재한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야생동물의 발자국까지 모두 추적하여 기록에 남겼으나 인위적인 사람의 이동 흔적은 끝내 전무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연방수사국은 단순 실종이 아닌 면식범 혹은 인근을 지나던 범죄자에 의한 강제 납치 및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폭력 및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들을 선별하여 압수수색과 유전자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도로변에서 수거된 미세 섬유화 차량 범퍼에 남은 타사 차량의 흔적을 분석하여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들을 전수조사했으나 모라 머레이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교차 오염 흔적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물리적 단서는 그녀의 차량 내부 상태였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발행된 왕복지도와 법의학 교과서, 그리고 일부 소지품이 정돈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차량의 배기구 안에서 정체불명의 천조각이 쑤셔 박힌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인 프레드 머레이의 진술에 의해 밝혀집니다. 당시 모라가 몰던 1996년형 세턴 차량은 엔진 상태가 매우 불량해 매연이 심하게 나고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차가 연기를 너무 많이 뿜어서 경찰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임시 방편으로 트렁크에 있는 천조각으로 배기구를 살짝 막아두라고 과거에 조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천조각은 그녀의 실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뉴햄프셔주 검찰청은 모라 머레이의 실종 사건을 공식 웹사이트의 미제 사건 명단 최상단에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녀의 실종 주기에 맞춰 새로운 제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녀가 남긴 노트북과 이메일 계정 그리고 주변인들의 통화 기록을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재분석하는 작업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기록된 단 7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나 목격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낮이 아닌 야간에 발생한 단독 사고, 휴대전화 음영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목격자가 시선을 돌린 짧은 찰나의 순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증거의 공백은 현대 범죄 수사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